자, 이제 오늘은 아이온큐를 네. 좀 파보려고 해요. 사실 네. 이게 서학개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 종목 가장 많이 중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틀 전에 이제 9% 이상 떨어졌고 어제 하루 좀 괜찮아서 와 괜찮다 이러다가 오늘 또 안 좋더라고요. 네. 이게 오락가락하는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이틀 전에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딥시크 같은 게 나타났죠. 네, 그렇죠. 네, 중국의 우콩이라고 네. 손오공입니다. 네. 발음으로 하면 그렇군요. 네, 손오공. 손오공 발음이에요. 우리 작가님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손오공처럼 뭐 손오공이 일종의 중국 슈퍼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우콩이 나타났는데 여파가 컸네요. 왜 컸냐면은 네. 그 우콩이 이번에 만든 양자 컴퓨터가 그 저번에 제가 그 양자 컴퓨터를 설명하면서 큐비트를 말씀해 주셨죠. 네. 이 큐비트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사실은 성능이 뛰어나거든요. 그 성능의 기준인 거죠. 네. 이 아이온큐가 원래 예정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수가 64 큐비트였어요. 64요. 네. 근데 우콩이 이번에 발표한 게 72 큐비트. 네. 그러니까 늘 수밖에 없죠. 또 중국은 미국보다 가성비가 있잖아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아이온큐 맞아? 이런 우려가 지금 섞여서 원래 뭐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블록쉐이션이 굉장히 심한 종목인데 제가 볼 때 AI보다 훨씬 더 심한 종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 뭐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MS 그 양자칩 공개로 조금 그 전날이죠. 영향이 살짝 반등을 하면서 이제 딱 시작이냐 했는데 오늘 밤사이에 보니까 MS는 그대로고 근데 리게티랑 그다음에 아이온큐가 갈렸어요. 그렇죠. 이게 또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이제 MS의 새로운 칩의 발명은 사실 좀 별개로 봐야 돼요. 그래요? 이건 별개의 문제로 좀 설명드리겠지만 봐야 되는 거고 리게티와 아이온큐가 갈라진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터 종목들을 보시면 하고 있는 곳들 좀 몇 가지 짚어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구글이 있죠. 네, 구글 윌로우. 윌로우가 발생했고 IBM도 합니다. IBM 퀀텀하고 MS 역시 MS는 칩도 하지만 이 플랫폼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해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훨씬 시너지가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해요. 엔비디아는 이제 GPU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 세 개가 있어요. 디웨이버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온큐가 있고 그리고 리게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디웨이버는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디웨이버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현재 양자 컴퓨터를 운영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첫 번째 방식은 게이트 모델이 두 개가 있는데 게이트 모델이 하나가 있고 어닐링 모델이 있어요. 범용을 쓰려면 이 게이트 모델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닐링 모델은 뭐냐 하면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설계한 양자 컴퓨터입니다. 좀 더 그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들인 거네요. 그렇죠. 현재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핵심 과제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에러율을 줄여야 된다. 이게 이제 이 큐비트 방식이라는 게 그렇죠. 항상 그게 문제죠. 비트 방식보다는 에러율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못 쓰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구글에서 윌로우가 나왔던 획기적인 것들이 에러율이 확실히 줄였다서 이게 상용화에 근접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뭐냐하면 소형화 시켜야 돼요. 그렇죠. 소형화가 중요하긴 하죠. 지금 그게 MS에서 발표한 칩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핵심 관건인데 어닐링 모델은 에러율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다 보니까 요 디웨이버가 어닐링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범용으로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컴퓨터 PC는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풀잖아요. 그러니까 PC처럼 다양하게 사람들이 쓰면서 에러율도 낮고 크기를 줄여줘.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리게티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리게티는 초전도 컴퓨터인데 여기는 약간 그 아이온큐 기술이 달라요. 그러니까 리게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약간 그 기술의 베이스를 좀 다루는 기업이고 기술의 베이스. 아이온큐는
이제 게이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네. 범용화를 가는데 이게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초소형과 상용화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 완전 다른 그러니까 거네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게 나타났는데 네. 이거는 중국의 우콩은 이 아이온큐와 바로 돼 있는 거고 리게티는 오히려 베이스적인 테크놀로지를 다루니까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거네요. 거죠. 그럼 이제 MS의 칩은 뭐냐? 이거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나 우리 가전제품에 이 트랜지스터가 다 있는데 1947년에 개발됩니다. 네.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3인방은 네. 심지어 노벨상을 2번 받아요. 1972년에 한 번 받고 네. 그 후에 또 받습니다. 이번에 MS에서 발표한 칩은 트랜지스터 같은 혁명입니다. 이분은 분명히 그 노벨상을 저는 받을 거라 봅니다. 네. 생각보다 엄청난 획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MS에서 이번에 발표한 칩은 옛날에 그 트랜지스터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진공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초기에 PC는 얼마나 하면 이 방만했습니다. 공간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방만한 것이 냉장고 한 2-3개 크기로 줄었다가 이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면서 점점 더 줄어서 지금은 들고 다니는 것까지 된 거예요. 그런. 이 반도체가 뭐냐면 트랜지스터를 초소화시킨 거예요. 근데 MS에서 이번에 발표한 칩은 뭐냐면 트랜지스터를 와 전혀 다른 개념의 새로운 구동 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류사의 큰 획기적인 또 하나 획을 그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컴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제 투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상용화 돈 되려면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되려면 어떻게 관건이 뭐지?라는 관점을 일단 보시고 그리고 그 돈 되게 하기 위한 기초 기술은 어디서 하고 있고 응용 기술은 어디서 하고 있고 그 응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는 또 어디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기술이라는 건 이 세 가지가 됐을 때 완벽한 상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게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쪽은 사실 기반 기술의 개념의 기업 비교적 안전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아이온큐는 고위의 그 요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상용화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요게 이제 완성이 되면 그다음 뭐가 나오냐면 소프트웨어가 나오겠죠. 이거 잘 보시면 스마트폰도 우리 기술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PCS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광고 문구를 보시면 걸리면 걸리는 뭐 이런 맞아요. 기억이 나요. 제일 처음에 기술이 나온 게 뭐냐면 일단 기능이에요. 누가 기능적으로 잘하냐의 문제. 그렇죠. 기능이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은 디자인으로 갑니다. 디자인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거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소프트웨어로 갑니다. 디테일한 기술력으로 사람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가요. 기술은 어떤 기술이든 그 단계를 거치면서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까지 가려면 한참 남은 거고. 그런데 지금은 양자 컴퓨터가 한 상용화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칩도 만들고 그 아이온큐에서 만드는 그런 기술 합치면 이제는 좀 일반인도 쓸 수 있는 단계까지 빠르게 접근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빠르고 누가 어떤 기술인지를 좀 디테일하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되긴 하겠어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그동안은 사실 뭐 양자컴 뜬다 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았을 거거든요. 뭐 이런 거죠. 옛날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모든 기업들이 닷컴으로 해서 이걸 바꾸면 주가가 떴어요. 맞아요. 아마 양자 컴퓨터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좀 판단을 잘 하시고 어쨌든 그 정도 구분은 보고 접근하면 좋겠다. 리게티는 어느 부류의 기업이고 그다음에 아이온큐는 어떤 부류의 기업이고 이렇게 조금 접근하시고 그 단계들을 검증하시면 요즘은 일반인들도 뭐 투자자분들 똑같이 많으니까 논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들 다 뒤질 수 있어요. 논문들 저도 논문을 보는데 논문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있어서 그렇게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고. 그럼 이쯤에서 아이온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어떤 기업인지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이제 아이온큐는 일종의 이제 그
앞에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그 양자 컴퓨터의 알파 네. 오메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네. 이 아이온큐는 소위 말해서 스타트업인데 그 협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하면은 이 리게트 방식은 초전도 기술을 이용해서 큐비트를 실현하는 거고 네. 아이온큐는 자기들이 만든 요 기술 아이온 트랩, 네. 이온 트랩이란 방식으로 큐비트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사 이름을 아이온큐라고 지은 네. 건데 가장 큰 장점은 에러율이 낮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양자컴의 가장 큰 네. 관건이 뭐라 그랬죠? 에러. 소형화 줄여서 네. 줄이는 거와 에러율을 줄이는 거. 네. 특히 이제 게이트 모델에서 이 게이트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이 에러율이었는데 네. 이 아이온큐가 뜬 거는 에러율을 획기적으로 낮췄어요. 낮춰서. 예,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을 한 거예요.